계획 중심이고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이 학생도 자기가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할 것 같죠.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성격일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점점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100을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60, 70만 하고 끝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좌절감이 들면은 이 에이전트 분들은요, 이 좌절이 계속되면은 아주 돌변을 해요. 내 배를 째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위즈덤센터 이은주입니다. 예, 오늘도 백세균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사연을 보내줬어요. 고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슬슬 이제 긴장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입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같아요.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금 성적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일반고로 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공부도 준비해야 하는데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중학교 3학년 동안에도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학교에서는 지키는데 집에 오면 그냥 자꾸 잠만 자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제가 과목 편차가 좀 심해서 좋아하는 과목은 상위권이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정말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지금보다 성적을 올려서 상위권이고 싶어요. 네. 자, 이 학생 사연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참 학생의 고민이 제가 하는 고민과 엄마들이 하는 고민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이 거의 엄마 마음이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보통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성적이 조금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지 뭐 이런 고민은 사실 엄마들이 학군지로 들어갈까 말까 우리 아이는 뱀 머리가 나을까 용꼬리가 나을까 그런 고민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엄마들이 항상 걱정하죠. 아무래도 시간은 많은데 노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예, 자, 이 학생은 그렇게 엄마들이 할 고민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도 사실은 이 고민을 하지요. 오늘은 이제 이 학생의 그 LSI 프로파일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학생은 공부를 찐으로 진심으로 해요. 취향 공부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취향 공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내가 딴 걸로 놀거나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게 아니고 난 공부에는 그래도 지금은 진심이다. 조금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에 진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하는 방식, 공부를 할 의지는 생겼으나 마음은 먹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또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보고 마음도 먹었고 계획도 세웠고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데요. 그렇죠. 마음 먹었으면은 다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마음 먹어. 일단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부는 의지다. 그렇죠. 그 마음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뭘 경험하게 돼요? 마음을 먹었는데 성과가 없다 내지는 뭐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의욕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좌절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또 해결책이 주어져야 되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죠. 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지? 이제 이거를 한번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의 일단 성격적인 특성과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WPI 프로파일을 좀 보면서 이 학생의 마음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에이전트라는 성향이 높이 나와요. 예전에 에이전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에이전트는 일단 모든 게 이렇게 계획 중심이고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이 학생도 자기가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할 것 같죠.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성격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셀프가 상당히 높은 학생이라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자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해나갈 힘도 있는 학생인데 뭐가 문제인지 점점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100을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60, 70만 하고 끝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좌절감이 들면은 이 에이전트 분들은요, 이 좌절이 계속되면은 아주 돌변을 해요. 내 배를 째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예. 60, 7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좌절감이 온다 그러면 사실 계획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본인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본인이 지금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학생이 사실은 로맨티스 성향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 완벽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는 지켜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하려면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지금 중3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걸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올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긴장이 풀리면 사실 그럼요. 그리고 원래 약간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고 한 학생이라 집에 오면은 좀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을 넣지 않고 또 공부한다고 해놨을 거예요. 그럼 공부하려고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거나 그리고 한창 성장기 남학생인데 그 시간에 졸리죠.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을 당연히 푹 자게 되죠. 그래서 어두워져 있죠. 눈 떴는데. 눈 떴는데 어두워져 있으면 사실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계획 세워서. 근데 그럴 때 이제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다. 나 이거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시간을 사실 뭉치고 지나가게 되는 거군요. 허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제 계획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친구가 계획을 세울 때요. 상당히 이제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럴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딱 보면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됐어. 그 계획으로 그냥 너무 만족이야. 계획만 세운 다음에 만족스럽다고요? 너무 계획이 만족스럽고 다 시험 범위까지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국어는 이렇게 며칠 동안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교과서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심화 문제까지 다 하고 그리고 복습까지 하면서 시험할 수 있어. 무슨 과목 계획이 딱 시험 범위까지 시험 기간까지 계획이 완벽하게 짜였어. 내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그 계획을 세운 내가. 너무 만족이야. 그 계획이 그냥 나의 프로젝트야. 계획 세운 걸로 프로젝트 done. 다 끝났어. It's done. It's over. 어머나. 계획으로 끝났어. 계획 세우는 게 완벽하게 다 됐어. 우와, 이 계획이 다 세워졌다.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막 만족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지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올라오시겠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벌써 이제 계획이 다 됐어. 그 프로젝트 끝났는데 뭘 그 프로젝트로 또 돌아가겠어요. 난감합니다. 네. 이 친구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약간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그렇게 너무 지금 끝내버리면 안 돼요. 계획이 프로젝트가 아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지금 끝내지 마세요. 프로젝트 끝내지 마. 시험 끝날 때까지는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야. 알았죠? 학생. 절대로 지금 끝내면 안 돼, 프로젝트. 자, 오픈엔디드로 두세요. 계획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거. 시간을 정말 잘 배정해야 돼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내용을 완벽하게 쑤셔 넣는 게 그게 중요한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생각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쉬어야 될 시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양. 숫자로 환산해서 얘기하면 내가 오늘 100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계획은 항상 70 할 수 있는 것만 세우세요. 그래서 70만 다 해도요. 그거는 거의 초인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이 기계가 아니에요. 알았죠? 기계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명이 빨리 닳아서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70% 정도의 양을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대충 세우고 단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새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좀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할 거를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왜냐면 어제 못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계획은 항상 ongoing process. 항상 진행 중이에요. 계획이 이게 프로젝트가 끝났어. 계획이. 그걸로 다 끝났어.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항상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매일매일 그때그때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이 삶이 시작인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습관이 쌓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성과는 반드시 나와요. 지금 아직은 본인이 그렇게 계획 세운 거에서 열리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맨날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못했을 때 좌절감이 너무 컸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결과로 성과가 나면 이 친구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인이 계속 그 계획 세우는 걸 온고잉 프로세스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계획이라는 게 나한테 그냥 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쉬는 시간에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그냥 나한테 습관처럼 붙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일정 시간 공부하는 게 나한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안타깝네요.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학생이 또 다른 고민이 있죠. 네, 과목 편차가 심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교육 현실이 좋아하는 과목만 잘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해라.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체능에서는 사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맞아요. 되게 확연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 그런 건 확연하게 하는데 공부는 다 누구든지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해서 잘 모르겠는 것도 있지만 이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을 왜 좋아하게 됐을까? 싫어하는 과목을 왜 싫어하게 됐을까? 일단 그거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학생이 지금 좋아하는 과목은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잘 흥미도 있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과목에는 지금 이제 머리가 안 되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은 물론 이해도 잘 됐겠죠. 쉽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도 통하고 하면서 재미있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본인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흥미는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재미? 이런 걸로 봐도 될까요?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게 되겠죠. 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을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조금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성적이 안 나와. 이 과목은 성적이 안 나와. 일단 시험을 잘 못 봐. 그래서 싫어하는 걸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책 읽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글을 읽고 책 읽고 독서 좋아하는데 국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그거는 국어 시험에 맞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어 자체 싫어하지 않고 영어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 영어 성적 안 나와. 그리고 영어 시험에 맞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은 시험에 맞게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공부 모범생이 안 높아요. 취향 공부는 낮아서 공부를 진심으로 하겠다는 각오는 보이나 의지는 보이나 학교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탐구해가면서 공부하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잘하고 알아가고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공부가 편하고 쉽고 재밌기만 한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그때부터 조금 알고 재밌어지고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별로 없이 잘 나오죠. 그렇죠. 또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나오면 또 네, 결과가 재밌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목은 자기가 흥미도 있고 조금만 해도 잘하고 하니까 좋은데 그게 아닌 과목은 사실은 조금의 고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하려는 마음이 조금 이제 없는 거죠.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러면서 그건 내가 싫은데 내 방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하다가 덮어버리고 계획이 안 되죠. 그럼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계획은 원래 그걸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그걸 안 따라가지죠. 맞아요. 이 친구가 계획을만 세우는 거니까 실험 과목은 또 얼마나 또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겠어요. 예, 그런데 싫은 과목에 대해서는 그게 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에 맞는 공부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공부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내가 성과를 만들고 중요한 학자가 되겠다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는 대입을 위한 공부예요. 고등학교 공부의 최종점은 뭐예요? 수능이에요.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학교 시험에서도 분명히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과목은 상위권이라고 하니까 중학교는 A, B, C, D, E로 나누잖아요. A가 나왔을 거고 아마 싫어하는 과목은 한 C 정도 나왔을 것 같네요. 이 학생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C가 나왔다면 싫어하는 과목은 어디서 어떤 문제들을 내가 주로 틀렸는지 그것부터 일단 파악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혼자서 이거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학생이 그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입 공부가 있는 학생이라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아가 보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싫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걸 하면 또 틀릴 텐데 이 과목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고 만족이 안 느껴지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자기 만족 공부가 꽤 높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고 싶은데 공부는 항상 이 만족감과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조금 있어야 돼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이 조금 해나가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에이전트 성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그 성과가 사실은 눈에 빨리빨리 보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결과를 얻는 거를 너무 텀을 두지 말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안 돼요. 근데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각자가 달라요. 굉장히 어떤 학생들은 이 시각 정보 처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쓱 한번 보면 그냥 사진 찍듯이 입력되는 그런 천재적인 인간도 있고 전설의 능력. 예, 전설의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듣는 게 잘 돼서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쓰면서 말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하고 뜻만 탁탁탁탁 해도 그게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문맥 속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못 외워져요. 그러면 문맥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단어를 외우고 배웠으면 그걸로 본인이 거기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봐야 돼요. 참으로 수고스러운 상황이고 시간이 들어갔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는 성적이 안 올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희 아이도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시키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책을 네. 그냥 저는 약간 쓰면서 이렇게 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의 없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화를 내는데 결과가 어때요? 눈으로만 보고?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날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공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 외우는 게 이렇게 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단어하고 뜻만 놓고 외우라 그러면 외워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문장 속에서 제가 해보면은 그게 이제 알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조금 깊이 있는 이해가 돼야지 단어도 외워지는 사람이라 그런 경우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것만 하면요.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요. 근데 그게 아무도 남는 게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3시간을 썼어.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반도 안 맞았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외우고
그 문장 만들고 이렇게 해도 3시간이면 그 단어를 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과목도 그렇고 암기 과목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 부모님도 그걸 좀 인정을 해주셔야겠네요. 저만 괜히 막 화내고 그럼요. 있었네요, 그럼요. 집에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해 나가면은 고등학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 올릴 수 있을 거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지키지 않아서 뭔가 내가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것도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에게 다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학생의 상태에서는 문제는 이 학생이 계획을 세운 걸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워서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기가 힘든 거 그게 지금 이 문제를 겪게 되는 것 같고요.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그럴 때는 싫어하는 과목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